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뭐 결혼기념일은 까먹으시더라도 이건 외워야 된다.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서 벗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그 분양권이 있을 때 비과세인데 이걸 제가 제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분양권이 있을 때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를 내가 분양권을 사버렸다. 1번을. 그러면 거의 일시적 주택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분양권이 내가 두 개가 있다. 무조건 하나는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죠.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 일단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주택수에 들어간 날짜가 20년 8월 12일, 21년 1월 1일이에요. 외워야 돼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 결혼기념일은 까먹으시더라도 이건 외워야 된다. 20년 8월 12일부터는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있으면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 녀석 자체도 이제 중과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 이후라고 한다면 그날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8월 10일부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1년 1월 1일 이후 요 날로부터는 취득세 주택수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비과세가 깨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 플러스 주택.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이 있다. 1년 후에 B를 취득했다. 그리고 3년 안에 A를 매각하면 A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당연히 A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인데 이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을 하자는 거죠. A, B가 있어요. 분양권 당첨이 됐어. 베니아님 수업을 듣고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아직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용감하게 A를 파는 거죠. 당연히 지금 25년도니까 저 C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주택수가 몇 개예요? 3개.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일시적 3주택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비과세 안 되지. 그쵸. 근데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주택이 아니지 않냐.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비과세라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케이스 가져오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레벨 1밖에 안 돼. 우리는 레벨 9, 10까지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주택은 아닌데 주택수에 포함되는 비과세라는 녀석이 21년도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세법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여기에 맞게 비과세 특례를 정해줘요. 말 그대로 특례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비과세가 안 돼. 근데 그 특례가 많으면 좋겠죠, 우리한테는.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서 벗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해서, 남아있는 하나가 비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세금 내고 팔고, 남은 하나는 언제든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안 되니까 둘 다 비과세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A가 있어요. 그리고 B주택, B 분양권을 1년 후에 취득하는 겁니다. 이 취득은 당첨자일일까요? 아니면 계약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당첨일이 유리해요? 계약일이 유리해요? 뭐 한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차이 나지만 계약일이 유리해요? 당첨일입니다. 얘만 당첨일입니다. 다른 거 다 계약일인데.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걸 2년을 3년을 꽉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좀 여유있게 뭐 한 2년 뭐 6, 7개월 이렇게 팔면 되는데 저거 꼭 3년을 다 채워요. 그래서 잘 팔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만 당첨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첨되고 보통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거 차이로 날라가 버려서 조심하셔라. 죽주은 뭐 당첨일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계약일이겠네요. 어쨌든 근데 그날 하면서 바로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빠른 날로 하세요. 헷갈리면. 자, 그런데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A를 매도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1년 있다 취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얘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의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시주택 비과세를 대면은 저 A주택 비과세 파란색이 비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B가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이 되죠. 그리고 다시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면은 비과세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둘 다 비과세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니까 분양권을 주택까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서 3년을 다시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일시주택 비과세가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후분양 주택도 많으니까 1년 후에 입주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이 되고 나서 그
2년까지 총 3년을 여기에서 이제 3년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저 분양권 내가 당첨된 날 네. 그날부터 3년만 카운트하면 되죠. 나중에 언제 준공되는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집이 된 건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게 제일 심플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거나 어려우면 그냥 이 방법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좀 약간 그림이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요건이 많다는 거야. 그 함정을 다 피해야 돼. 네. 자, A주택을 있는데 네. 1년 후에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A주택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3년 안에 팔면 내가 저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B가 신축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잘못 내가 착각을 해서 B가 준공되고 나서 그때부터 3년을 카운트해가지고 3년을 넘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근데 뭔가 복잡하죠? 요건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3년 경관이가 나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요건이 들어가요. 어떤 요건이 들어가냐? 저 분양권이 신축으로 되고 나서 3년 안에 파란색 A주택을 팔면 되는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저 신축 전입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퀴즈. 저 노란색이 비조정이에요. 그럼 거주해야 되나 해야 돼? 이거 예외 조건이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비조정이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당연히 교육 콜.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앞에 케이스는 3년 안에 팔라고 했어. 얘는 3년이 넘어도 돼. 그럼 다 이 방법을 해버리지. 3년이 넘는 대신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돼요. 허들을 주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게 세상 이치 아닌가? 근데 그 세상 이치를 맞게. 자기 유리하게. 예, 왜냐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면 네, 네, 네. 양도차익이 3억일 때 세금 1억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엄청 큰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A주택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저 신축에 들어가 살고 싶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A가 있는데 3년 안에 저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부산 해운대야. B가 서울이야. 투자용으로 했던 거예요. 괜히 아니면 수업을 듣고.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없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그래 강동이 비조정이잖아. 공부했다 이거지. 거주 안 해도 돼. 콜. 뭐가 콜이야. 깨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부산에서 올라왔어. 근데 해운대 앞바다가 그리운 거죠. 네. 공기도 좀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10개월 살았어요. 10개월 살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2개월만 더 사면 1년이 되니까 내려가자 한 거죠. 세를 주고. 네. 깨져요 비과세. 왜 그러냐면 밑에 빨간색 적어놨는데 계속해서 거주해야 돼요. 조문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연속 스트레이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것들은 합산인데 네. 얘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되게 조심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와서 딱 마음 먹고 1년을 스트레이트로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세를 줘야 되는 거죠. 세를 주더라도. 그러면 저 신축 노란색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저 여기서 헷갈리는 게 또 뭐냐면 그럼 분상제 내가 2년 거주해야 되냐? 네.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왜냐면 이거는 세법이고 네. 분상제 그거는 주택법에 나오는 그쵸. 거고 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상생임대 해가지고 거주 요건 없앨 수 있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세법을 막 쓰는 거지.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산부인과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고 분상제 거주를 하려면 관련된 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틀 있고 서울에 네. 3일 있고 회사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좀 사실관계를 네. 이렇게 좀 들이밀면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좀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사실관계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빙이 가능하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네. 그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걸 판단하는 게 과세당국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한들 뭐 이게 단순 참고자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하는 게 제일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방법이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심플해. 그럼 내가 부산에 있는 저 A를 팔고 나는 서울 저 분양권을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 B가 만약에 비조정이다. 네. 그럼 내가 세 주고 보유만 하면 또 비과세 되잖아요. 근데 12억이 넘으면 또 이제 거주를 해야지 내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땐 상생임대 주택을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합을 시켜야지 네. 내가 이것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다 결합시키려면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주택이 있는데 분양권 취득했다. 그런데 일시적 주택 비과세로 둘 다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막 파생이 됩니다. 저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 먼저 취득한 게 분양권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보세요. 내가 분양권을 샀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B를 샀어요. 네. 3년 안에 A가 이제 만약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비과세 될 것 같아요? 이게 얘랑 막 비슷하잖아요. 얘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주택은 아닌데 주택세 넣는다며. 그러니까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심플해요. 주택이 있고 분양권 샀는데 일시적주택 비과세는 앞에 봤었던 이 두
개밖에 특례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156조에 3에 있는데 이걸 정의한 일시적유택 비과세 특례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조문에 모든 경우를 다 해서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특례는 꼭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야 된다. 그런데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저 분양권이 만약에 20년 12월 31일이야. 그러면 양도세 주택수 들어가는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분양권이 신축으로 준공되는 때가 있겠죠. 그때랑 B주택이랑 1년 텀이 있어. 그러면 모양이 이거랑 같아지잖아요. 네네. 주택이니까. 네. 그럼 일시적유택 비과세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A 분양권이 있는데 네. A가 준공이 됐어.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B를 샀어요. 얘는 주택 플러스 그쵸. 주택이잖아요. 그쵸. 이건 일시적유택 비과세가 돼. 그리고 저때 분양권이 21년 1월 1일이든지 그 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론상 저 두 개는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수도권 신축이야. 네. B가 수도권 구축이야. 적당히 갭 투자한가 소액으로. 네. 그러면 저 A 신축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난 안 팔어 나는. 나는 일시적유택 비과세를 포기하고 B를 먼저 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A는 언제든지 1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나는 또 C를 살 거야. 그리고 C를 또 적당히 가지고 있다 팔 거야. 그리고 한 D, E, F, 뭐 Z까지 가면 너무 그러니까 네. 한 F 정도 갔어. 네. F를 갔는데 그동안 좀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 F 정도 A도 많이 올랐을 거고. 네. 그러면 F를 팔고 세금 내고. 네. 그리고 그때 A를 비과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울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사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느끼는 게 세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좋은 주택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본질이 바뀌면 안 당연하죠. 되는데 이 세법 때문에 좋은 거를 팔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그거를 이제 어떤 놓치고. 고정관념. 네, 맞아요. 왜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홈쇼핑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네. 그냥 가슴이 뛰잖아요. 3년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떠올려야 되는 게 그 동화예요, 동화. 거위의 배를 함부로 가르면 안 된다. 그쵸.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신축은 지금 워낙 또 인기도 좋지만 네. 한 4년, 5년으로 약간 적당히 익어야 돼.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은 떨감 아시죠? 네. 안 돼. 좀 가져가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예전에 투자했었을 때 소액짜리 이제 구축이었어요. 3억 얼마짜리였는데 그 사람이 일시적유주택 비과세 할 때 2년 보유 그걸 해야 되니까 잔금을 300인가 남기고 나한테 중도금을 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강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내가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 걸리면 이미 그 전에 잔금 받은 거를 취득일로 보니까 2년이 안 돼 버려요. 네네. 그럼 그 사람 비과세 깨져요. 눈에 네. 보이는 거는 결국에 잡힐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막 그 티나. 꼼수를 쓸 필요는 네네. 없다. 우리 하나 더 해봐요. A, B 분양권이 있는데 둘 다 21년 1월 1일 넘어서 했어요. 네. 그리고 얘가 A주택이 되고 얘가 B주택이 됐어요. 다행히도 23년 5월, 24년 6월 되게 예쁘게 됐어요. 취득 텀으로. 네. 그리고 3년 안에 A를 팔면 비과세가 일시적유택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 이것도 왜냐면 네. A, B가 일단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주택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주택으로 준공등을 해서 3년 내에 했다고 해서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 분양권이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엄청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나쁜 법이에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이게 권리인데 권리를 주택수에 집어넣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 A, B 분양권이 개정되기 전에 20년 12월 네. 31일이다. 똑같이 1년 텀에 생겼다. 얘는 비과세 돼요. 왜냐하면 A, B는 말 그대로 권리 깨끗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A 23년 5월부터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나쁜 법입니다. 이런 게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과세 원리가 좀 이상하게 꼬일 때 SNS도 공유 좀 하고 네. 이러면 되겠냐. 저는 진짜 촛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진짜 복잡한 케이스가 많은데. 더 있어요. 이거 더 말고도. 근데 제가 거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좀 네.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고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되면은 일시적유택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찾아서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내가 A주택을 팔잖아요. 네. 지금 딱 25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선생님 이거 저희가 봤는데 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신고하십시오. 탭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무세 하는 일이 그냥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의 세무 상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꼭 이런 게 있으면 아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넓게 얇게 알아두시고 네.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서 그 세무사님한테 상담 및 신고 대행까지 맡겨라. 세무사 도장에 딱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뭐 좀 약간 신뢰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가 봤으니까 되겠지. 그래 이거네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도장이 안 들어가면 단순한 거는 넘어가는데 네. 복잡한 거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이 사람이 알까? 과연? 그래서 막 이잡듯이 뒤져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 건 잡아내면 몇 네. 천만 원, 몇 억인.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세무사님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활용하시고 수수료가 들더라도 굉장히 싼 보험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말고 한 채 있을 때도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걸 권하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좀 권하는 편이죠. 아. 상담이라도 신고 대행을 하는. 왜 그러냐면 네. 자기는 분명히 1주택이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있어.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것만 보는 거 아니냐. 왜 우리 가족 걸로 보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본적이고 쉬운 건데 깜빡하고 놓치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최고로 많이 이게 날릴 뻔한 분이 누구였냐면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세무사님이 뭐 이제 체크를 하실 거예요. 선생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혹시 여기에 없는데 같이 사는 사람 누굽니까? 근데 그때 보통 많이 나오는 사람이 친정엄마거든요. 근데 꼭 말 안 해. 그거 말 안 하면 이제 다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체크해서 네. 좀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큰 매각 제약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매각하실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신고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양권이 지금 다 주택수에 잡혀서 이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취득세 중과처럼 해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뭐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 게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조세를 연구하는 데서 왜 권리인데 주택으로 보는가에 대한 폐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전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고 이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만든 건데 네. 그랬다면 22년, 23년도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풀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좀 굳어져 가는 게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내신 책에서도 담고 있고 또 디네시스 방님 채널에서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네. 여러분 뭐 요즘에 가장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인기 있는 게 또 분양권 청약이니까 여러분들 베니아님 수업 잘 듣고 원하는 내 집 마련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하시고 또 각자 본업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